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정치에 열정적인지, 제가 정치에 미치게 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 굉장히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뭐 살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철없이 살았어요. 대학교까지만 해도 정말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일찍 하면서 어, 이제 아이를 또 일찍 낳고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다가 또 너무 섣불리 잘못된 결혼을 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아이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그때 제가 그 영어 학원 원어민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환경에서 키워야 할까라는 회의를 느끼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대규모의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사업체가 아니면 이런 레드 오션에서 자영업이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학원을 20대 후반에 이제 막 열정적으로 이제 그 전에 학원 강사였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저희 그 동네에 학원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1년이 지나니까 30개가 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또 나가는 그만큼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제 뭐 외국인 선생님들한테도 다 나가야 되죠. 월세 나가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경쟁이 너무 심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또 동시에 이런 주입식 교육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용기만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동네에서 제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학군이 좋은 데로 골라서 간다고 이제 좋은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막 집들도 너무 예쁘고 길거리에 나무, 숲, 공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하루에 처음에 이제 한 8개월은 차가 없어서 3시간을 걸어 다녔는데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참 행복한 시절이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가니까 정말 현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다행히도 한국 학교보다는 미국 학교에 사실 한국말을 하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고 좋아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뭐 정말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이사를 정말 사실 돈도 없이 모아둔 돈도 그냥 다 1년 안에 거의 다 쓰고 돈도 없이 이렇게 아이랑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사를 한 10번 넘게 다녔다고 해야 되나? 10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사에 대해서 거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물론 항상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국에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면 딱 한 가지 있다. 정말 넓은 땅이다. 그거 말고는 별로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정말 예쁜 국립공원 같은데 가서 드넓은 땅을 이제 거니면서 산책하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 건 정말 행복했었죠. 그런 사실 돈이 없어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그런 조그만 뭐 그런 순간순간에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벼랑 끝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미국에는 60% 이상의 대부분 그 인구들이 한 달 벌어서 한 달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딱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정말 다음 달 월세를 내지 못하면 당장 한 달 정도 있으면 진짜 경찰이 와가지고 쫓겨날 정도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경찰을 대동해서 쫓아내는 걸 이제 에빅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한 층에 몇 가구가 안 살았는데도 1년, 아니 몇 년 안에 한 3집 정도가 그렇게 에빅션 이제 돼가지고 쫓겨났거든요. 다 보면 뭐 그냥 평범하게 생기신 또 백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과연 그 사람들 쫓겨날 때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덜 무서울 텐데 저는 뭐 아무 친구도 친척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린 아이랑 저와 정말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진짜 뭐 정 안 되면 이제 부모님이 계신 한국으로 오겠지만 그게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다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라면 그런 심정을 이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학교를 자꾸 중간에 옮기니까 너무너무 아이도 힘들어해서 제 스스로 그리고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절대로 학교를 옮기지 않겠다. 그래서 중학교 중간쯤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다행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위기가 온 거는요. 거의 아이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사실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너무 어지러워서 아예 운전을 손에 놓게 됐어요. 한 2년을요. 근데 미국의 교외 지역에 살면서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마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그게 거의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이제 원인도 모르고 해서 거의 기차를 이제 대중교통이 미국엔 잘 없어서 기차를 타고 하루에 4시간씩 사무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찮게도 그냥 간단한 그 마사지로 액슈 흉쇄 유돌균이 이제 이렇게 좀 거기가 뭉쳐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세상에 모르고 이제 인터넷에 뒤져본 결과 이제 거기를 흉쇄 유돌균을 이제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라는 걸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또 신기하게도 금방 나았어요. 그래서 다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최대의 위기가 왔는데 사실 제가 뭐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빚은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집값부터 해서 차도 보통 할부로 사니까 미국에서는 차값 뭐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국에는요. 그래서 그래도 빚은 안 지고 산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몸이 탁 아프고 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혹시 이럴 때 국가에서 뭔가 좀 싱글 마더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정책이 없을까, 그런 혜택이 없을까, 진짜 다 뒤져보고 주변에 그런 뭐 기관에도 다 가봐도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있었다면 이제 음식을 굶게 되면은 그 푸드 스탬프라고 이제 급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한 3, 40만 원 정도요. 그게 뭐 상황에 따라 다 틀린데 그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 이외에 뭐 사실 제일 큰 게 집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근데 아이는 또 미국에서 또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또 고학년이 돼가지고 온다는 것도 정말 아이한테 못할 짓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또 극복이 되고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학교 학비가 뭐 얼마인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학비를 딱 받아보는데 거의 이제 장학금이나 이런 그랜트가 없으면 진짜 한 한국 돈으로 이제 기숙사비랑 학비랑 하면 한 진짜 8천만 원,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의 8천만 원. 그래서 1년에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는데 또 아이가 대학교를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생애 처음으로 제가 그 페더럴 가버먼이죠. 연방 정부의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빚 같은 게 싫어서 저는 이제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정말 아이가 대학교에 갈 때는 진짜 어디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뭐 초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한 달 한 달 버티는 것도 너무 막막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아이를 혼자 타국에서 키우면서도 씩씩하게 살아왔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정신적으로도 막 그때는 정말 도저히 이렇게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실 한 직장에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얽매여 버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고등학교도 뭐 3시에 맞춰서 보통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이제 스포츠 활동 같은 데 많이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시간이 자유로운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혼자서 키우니까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팔게 되면 커미션이 오고 그치만 이제 못 파는 달은 또 그 전에 벌은 커미션으로 또 살아야 되고 그래서 100% 커미션에 의존하는 또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더 불안함이 더 아마 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대학교 학비 때문에 이제 뭐 제 인생이 정말 흔들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정말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이 세상은 딱 흑과 백,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으니까요. 정말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그냥 개인의 책임이고 정말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되고 도움을 바래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한 것은 내가 무능한 탓이고 내가 부족한 탓이고 이거 뭐 누구에게 하소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연하게 그 미국에 온 지 딱 그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미국의 대학교가 궁금해서
대학교에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한 그 강의실에 모여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나라 국가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물론 그 교수님은 아무도 손 안 들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번쩍 손을 드는 젊은 그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스웨덴에서 온 이제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온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참 신기하다. 이제 모든 그 나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 국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막 털어놓는데, 정말 저렇게 손을 번쩍 들 만큼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막연하게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9년, 거의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어느 순간 스웨덴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이제 아빠한테 부탁해서, 아빠 스웨덴 그 책을 이제 인터넷에 딱 이렇게 검색해서 7권을, 이제 한글로 된 7권을 이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7권을 다 읽고요. 또 미국에서 스웨덴 영어로 된 책을 3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권을 읽었는데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좀 또 읽은 책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10권을 딱 읽고 나서 제 진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제 가슴이 희망으로 막 부풀면서, 이때까지 정말 터널 속에서 어둡게 진짜 당장 앞날이 막막하게 그렇게 살았다면은, 진짜 왜 빛이 확 비춰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막 너무 우울하다가 왜 정말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기분? 그래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거죠. 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치에 대한 눈을 떠버렸어요, 제가. 그 이후로는 정치에 손을 놓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요. 그래서 정치인이, 그래도 그때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진 않았었어요. 그냥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진짜 꼭 이렇게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이렇게 대한민국이나 그 미국 같은 정말 좀 잔인한 자본주의, 이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중간에 미들웨이, 중간 길이라고 하잖아요. 미들웨이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정말 스웨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정말 우연하게 이번에 그 버니 샌더스라고 그 민주당, 원래는 무소속인데요. 이제 그분이 들어갈 당이 사실 사회민주당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이제 급하게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경선에 나오셨는데, 거의 뭐 미국에서는 락스타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연설하실 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사회민주주의 나라처럼 미국도, 우리도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저의 확신을 좀 더 정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제가 버니 샌더스님의 캠페인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가슴앓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그 기득권 정치인들의 반대,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런 정치를 흔드는 그런 소수 이익 집단들의 방해로 버니 샌더스가 무너져 갈 때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수백만 명의 많은 미국인 젊은이들, 전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저는 10년 동안 살면서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근데 아이 교육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이제 아이가 뭐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만 해도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진 않았는데요. 이제 우선은 이제 당장 또 생계를 꾸려가야 되니까 아무리 뭐 생활비가 미국보다는 싸다고 해도 또 부모님 집에서 항상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독립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려고 이제 영어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한국 사람들과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한국 교육이 싫어서 떠났던 그런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했고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들은 너무 지나친 그 일 시간과 노동 그리고 워라밸이라고 한국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이런 그 일과 인생을 즐기는 거에 밸런스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항상 피곤해 했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피곤해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국의 정치를 좀 배우고 싶다 해서 과거에 뭐 동영상 다큐멘터리 닥치는 대로 막 배우면서 느낀 게 정말 한국은 미국이랑 정말 너무 비슷하구나. 정말 한국도 문제가 정말 많구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나도 이젠 중년이 됐는데, 아이도 이젠 다 키웠고, 남은 인생을 내가 뭘 해야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제 다짐을 하게 됐죠.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한국의 정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내 소명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매일매일 강해지고요. 매일매일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오셔서 남겨주시는 댓글 그리고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는 이런 데서 또 많은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미국과 참 비슷한 정치 지형에 있는 한국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지지 활동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한국에서도 그대로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고치면 되겠구나. 미국 그 정치에 제가 깊이 관여하면서 그런 생각했던 게 한국에도 이게 적합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 그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하면 선진화 정치로 만들 수 있을지 저도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한다면 정말 선진 정치로 만들 수 있고 저같이 미국에서 정말 벼랑 끝에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그런 싱글맘 아니면 싱글댓 아니면 뭐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요, 스웨덴 젊은이들은 미래를 아주 밝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말 막막하게 생각하고 정말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 두 개의 극연한 차이는 그 나라의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매일매일 아주 작고 약소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왠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작은 채널이지만 좋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채널이 커서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정말 좋은 정당도 만들고 또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국회나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다당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